우리 주인공은 키하루라는 젊은 소년이야. 매일 밤마다 그는 마치 영혼에 절대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 그 꿈들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키하루가 마왕을 쓰러뜨리는 사명을 짊어진 차에 암흑의 세계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지. 키하루가 항상 존경하는 언니, 안나는 동생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녀는 키하루의 악몽 속 세세한 장면들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져. 어릴 적 그는 위대한 영웅이 되어 세상을 어둠에서 구원하겠다는 꿈을 품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키하루는 자신에게 그걸 이룰 힘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절대 믿음을 거두지 않았어. 그녀에게는 언젠가 이 작은 동생이 진짜로 일어나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 언니의 격려는 키하루의 단조로운 삶에서 유일한 빛이었어. 그는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주는 언니의 사랑과 보살핌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지. 어느 오후 키하루가 마을 근처 작은 땅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던 중 머릿속에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고대 보물 정령의 눈이라 불리는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물건에 대해 속삭였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키하루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행동했어.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멀리 있는 울창한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지.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밤이 내려앉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어. 고요한 물가에서 신비로운 광채를 띤 아름다운 존재가 나타났어. 그녀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푸르게 빛나며 위엄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지. 정령은 키하루에게 다가와 고요한 공간에 맑은 음성으로 말했어. 너는 어둠의 시절에 나를 구해준 가문의 후예구나. 자, 말해보아라. 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키하루는 그 질문에 당황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정령은 그에게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그녀는 정령의 눈이라 불리는 것을 키하루에게 선물했어. 정령은 이 보물의 힘으로 키하루가 과거에 일어난 일까지 포함해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지. 정신이 차에 들기도 전에 끔찍한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이 역재생되듯 쏟아져 들어왔어. 그는 혼돈에 빠진 세계의 모습을 보았어. 인류가 마왕과 그의 무시무시한 군대에 필사적으로 맞서는 장면 말이야. 영웅이라 불리던 자들, 본래 인류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던 그들이 압도적인 힘 앞에 차례로 쓰러져 갔어. 절망적인 상황 속 그들은 거만한 태도로 키하루에게 치료 능력을 써서 자신들의 몸을 회복시키라고 요구했지. 키하루는 그때 단순한 치료 마법사였어. 어떤 상처든 가벼운 거든 심한 거든 재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지. 하지만 그 능력에도 분명한 대가가 있었어. 누군가를 치료할 때마다 그 사람의 고통이 키하루에게 되돌아와 몸과 마음을 저주처럼 옥죄었거든. 몇 번이고 도망치려 했지만 키하루는 그들의 감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자칭 영웅이라 불리는 자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키하루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고 모욕하고 중독성을 가진 약물까지 강제로 썼지. 날마다 신체적 고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짓밟히며 짐승 취급을 당하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 현실로 돌아와서 키하루는 자신을 억압하던 가장 큰 장벽, 그 저주받은 약물에서 벗어났어. 정령의 눈 덕분에 그 독의 면역이 생겼고 강한 의지도 되찾았지. 자신을 이용했던 자들 앞에서 키하루는 차갑게 한마디 던졌어. 너희 같은 벌레들은 없어져야 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키하루는 직접 마왕과 맞서기로 결심했어. 수많은 전사들을 억지로 치료하면서 그는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스킬들을 은밀히 복사했거든. 이 능력 덕분에 키하루는 치료뿐 아니라 치명적인 공격도 능숙하게 다루는 완전체 전사가 되었어. 마왕과 마주했을 때 키하루는 상대의 압도적인 힘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 그의 모든 공격은 쉽게 무력화되었고 키하루의 방역에 마왕은 빠르게 쓰러졌지. 전투가 끝났을 때 키하루는 마왕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어. 패배란 단순히 힘을 잃는 게 아니라 고독과 허무함까지 몰고 오는 거라는 걸. 그 광경을 마주하며 키하루는 담담하게 말했어. 모든 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불가능한 건 없어. 마왕의 몸에서 빛나는 수정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만물을 바꿀 수 있는 보물 현자석이었어. 키하루가 수정을 회수하려는 순간 한 여성 마법사가 나타났어. 그녀는 영웅단 중 한 명으로 비꼬는 투로 그 수정 내놔 라고 요구했지. 키하루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눈빛에 경멸을 담았어. 말하지 않아도 그는 그들의 진짜 속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그들은 절대 공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오직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위해 그 힘을 이용하려 할 뿐이야. 그래서 키하루는 또다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로 했어.
논쟁할 시간도 아껴 키하루는 공간을 뒤집는 능력으로 그 여성 마법사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지. 이 결정은 쉽지 않았어. 모든 기억 고통과 소중한 교훈까지 잇대를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키하루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선택이라 믿었어. 현실로 돌아온 키하루는 눈을 뜨고 몸에 흐르는 새로운 힘을 느꼈어. 정령의 눈 덕분에 그는 과거의 진실 배신자들, 견뎌야 했던 고통을 모두 알게 되었거든. 키하루는 빼앗긴 모든 걸 되찾고 인생의 고통을 뿌린 플레어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어. 전생의 기억 덕분에 그가 중독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식물로 몸을 정화하는 거란 걸 알고 있었지. 시간 낭비 없이 키하루는 독을 해독하는 약초를 가공해 먹으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했어. 예상대로 프레이가 키하루가 사는 마을에 찾아왔어. 순진한 얼굴과 달콤한 말로 그녀는 키하루에게 영웅단에 합류하라고 설득했지. 하지만 프레이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키하루의 계산 안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키하루는 그녀가 설득하는 척하며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품고 함께 가기로 했지. 왕국의 권력 중심인 수도에 도착하자 키하루는 이곳이 악몽의 시작임을 바로 알아챘어. 정령의 눈 덕분에 왕의 어두운 음모와 그의 압도적인 힘의 진실을 낱낱이 볼 수 있었거든. 신중한 성격답게 키하루는 빈틈을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이기로 했어. 며칠 뒤 프레이의 시녀들이 키하루에게 다가와 능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접근했어. 하지만 키하루는 그들의 진짜 목적이 자신의 치료 능력을 이용하려는 거란 걸 훤히 알고 있었지. 스킬 복사 능력 덕분에 그는 새로운 힘뿐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전투 경험까지 철저히 활용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키하루는 왕에게서 무사 여검의 성 쿠레아를 치료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쿠레아는 괴물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오른팔을 잃어 더는 전장을 누빌 수 없게 됐거든. 키하루는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을 알면서도 그녀의 팔을 복원했지. 쿠레아의 몸을 재생시킬 때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을 온전히 느꼈어. 팔이 완치되자 쿠레아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 하지만 프레이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지. 그녀에겐 키하루가 단지 쥐어짜야 할 도구에 불과했으니까. 치료 후 지친 키하루를 보며 프레이는 그를 망가뜨려도 좋으니 전장에서 모두를 계속 치료하라고 명령했어. 키하루는 그 명령에 절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녀의 강요가 복수의 도화선이 될 거란 걸 속으로 미소 지었지. 지친 얼굴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키하루는 프레이에게 더 이상 누구도 치료할 힘도 정신력도 없다고 설득하려 했어. 떨리는 목소리와 약해 보이는 모습에 프레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 부드러운 말투로 프레이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 괜찮아, 키하루. 그녀는 겉으론 불쌍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완전 계산적이었어. 대화가 끝나자마자 플리아는 부하에게 신경 써서 준비한 차 한 주전자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어. 그 달콤한 향기 속에는 강력한 최면제가 몰래 섞여 있었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키하루는 플리아의 관심에 감동받은 척하며 차를 입에 댔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연극을 계속하려고 차를 마셔야 했지. 곧 플리아의 계획대로 키하루는 점점 최면에 빠져들기 시작했어.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둡고 음침한 방에 갇혀 있었고 차가운 쇠사슬에 꽉 묶여 있었어. 자칭 영웅이라는 자들은 주저없이 그를 고문하며 상처를 치료하는 살아있는 도구로 만들었지. 플리아는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전생 때부터 하던 잔혹한 게임을 계속했어. 매일 그는 몸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고 반항할 힘을 빼앗는 특수한 아편을 강제로 마셨어. 어둡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 키하루의 몸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정신은 조금씩 부서져 갔어. 하지만 그 연약한 껍데기 밑에선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의지가 불타고 있었어. 그는 완벽한 희생자 역할을 계속하며 고통을 견디고 기회를 기다렸지. 그 기간 동안 녀석들은 키하루에게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게 강요했어. 매번 치료할 때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몸뿐 아니라 그들의 전투 스킬과 경험까지 몰래 복사했어. 특별한 능력 덕분에 그의 힘은 점점 쌓여서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지. 몇 달이 지나고 키하루의 몸은 마침내 독에 완전히 적응했어. 아편에 저항할 뿐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고 의지력도 회복됐지. 복수의 날이 드디어 왔어. 고문당했던 긴 시간 동안 한순간 한순간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 정령의 눈으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왕은 지금 새 음모를 꾸미러 인근 국가로 떠났대. 즉 그의 최대적이 잠시 수도를 떠난 거고 프레이가 키하루 복수의 완벽한 타깃이 된 셈이지. 이전부터 복사한 스킬, 특히 연금술을 써서 키하루는 감금된 쇠사슬을 능숙하게 끊어냈어. 탈출 후 그는 프레이의 충실한 부하 중 한 명인
레너드로 위장했지. 완벽한 변장 덕분에 쉽게 그녀에게 접근했고 복종하는 태도로 신뢰를 쌓았어. 프레이가 경계를 늦춘 걸 포착하고 키아루는 재빨리 검을 뽑아 여검성 쿠레에게 배운 전투 스킬을 폭발시켰지. 눈 깜짝할 사이에 프레이 옆에 있던 두 부하가 쓰러지고 피가 방 안에 흩뿌려졌어. 프레이는 갑작스런 상황에 제대로 반응도 못했어. 키아루가 다가와 변장을 벗자 그의 눈의 복수에 불꽃이 타올랐지. 프레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하게 변명하는 말들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난 그냥 내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 약은 아기가 있어서 준 게 아니라고. 프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과 애원 섞인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들은 키아루의 차가운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고문당했던 고통과 그 순간들을 떠올렸다. 병원에서 준 약에 중독된 것뿐만 아니라 프레이가 끊임없이 가했던 모욕과 학대도 견뎌야 했다. 키아루 마음속 분노는 마치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쳤다. 네가 몇 마디 거짓말로 내가 용서할 거라 생각해. 그가 말했다. 너무 차가운 목소리에 프레이는 얼어붙었다. 키아루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기회를 줄게. 이 게임을 견뎌내서 소리 지르지 않으면 여기서 다 끝내주지. 프레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지 못했다. 게임이라니. 아직 질문도 끝내기 전에 키아루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조였다. 첫 번째 손가락이 부러지며 끔찍한 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프레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그녀는 참으려 애쓰며 소리도 내지 않았다. 10손가락 모두 부러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키아루는 냉혹하게 자신의 치유 스킬로 손가락을 회복시키고 그 잔혹한 게임을 계속했다. 프레이는 거의 기진맥진에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키아루 마음속 불타는 원한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게임은 더 잔혹한 수준으로 계속되었다. 마침내 프레이의 인내심은 무너졌다. 밀폐된 방 안에 비명이 울려 퍼지며 무서운 침묵을 깨뜨렸다. 참지 못했구나. 그렇지. 그가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손에는 붉게 달궈진 철봉을 들고 있었고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했다. 너에겐 선택지가 2개야. 이 달궈진 철봉 아니면 너의 순결을 잃는 것. 프레이는 창백해지고 몸 전체가 극도의 공포에 떨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그녀는 거의 힘을 내지 못한 채 저항을 포기했다. 긴장된 침묵 끝에 프레이는 덜 끔찍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키아루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마치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는 먹잇감을 관찰하는 사냥꾼처럼. 키아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목적을 달성한 후 그는 마법으로 프레이의 모든 기억과 얼굴을 바꾸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프레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황궁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키아루는 자신도 이름을 카야가로 바꿨다. 흔적을 지우고 현장을 조작해 모든 죄를 자신이 제거한 러나드에게 덮어씌웠다. 본인 역시 마법 변신술로 얼굴을 바꿔 신분을 숨겼다. 다른 이들 눈엔 이제 카야가는 평범한 무명인에 불과하며 과거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의 복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키아루에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한 조각씩 되찾을 거야. 아무도 날 막지 못할 때까지. 프레이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이전 삶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정신은 키아루가 심어준 가짜 기억으로 대체되었다. 그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키아루의 여자친구 프레이일 뿐임을 알 뿐이었다. 마법의 지배 아래 프레이는 키아루의 완벽한 말랑말랑한 말뚝이 되어 반항도 스스로 결정할 능력도 잃었다. 프레이에게 복수를 끝내고 그녀를 자신의 계획 도구로 만든 후 키아루는 자신의 인생을 망쳤던 이들, 즉 3명의 용사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잔혹하게 육체와 정신 모두를 학대당했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르며 키아루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 날들은 지옥이었고 오늘의 복수심을 만든 원천이었다. 키아루는 다짐했다. 다음 목표는 검객과 대포병이다. 그들을 쓰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직접 느끼게 할 생각이었다. 완전히 통제 아래 두게 된 프레이와 함께 그들은 자유도시라 불리는 곳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이상적인 자유로운 삶이 펼쳐지는 곳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 도시는 범죄와 무법 행위로 가득한 혼돈의 소굴이었다. 여기엔 법이란 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곳. 키아루는 이곳에서라면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도시 한복판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두 사람은 창가 근처 자리를 골라 식사를 시작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키하루는 자신의 물잔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은은하면서도 이상한 향기와 살짝 다른 색깔 때문에 의심이 들었다. 더 자세히 확인한 결과 키하루는 이 지역의 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특별한 능력을 통해 이 물이 괴물 시체 부패로 인한 독성에 오염되었다는 걸 발견했다. 이로 인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독이 고온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뜨거운 음식은 안전했다. 소량에 노출된 사람들은 감기 기운이나 약한 열 같은 증상만 나타났다. 하지만 만약 대량으로 감염되면 몸은 1000개의 바늘이 살갗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견딜 수 없어 쓰러지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키하루는 일주일 내에 독성 감염이 도시 전역으로 퍼져 심각한 건강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예측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키하루는 상황을 역이용할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재앙이 퍼지는 걸 그냥 지켜보는 대신 해독제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하는 동시에 이걸 돈벌이 기회로 삼기로 결심한 거야.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키하루는 여러 번 위험한 자가 실험을 통해 익힌 익숙한 방법을 쓰기로 해. 그 말은 세츠나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찔렀어. 그 후 독보적인 회복력을 이용해 스스로 치유할 뿐 아니라 항체 복제 과정을 촉진시켜 곧 만들 해독제의 기반을 다졌어. 자신의 생물학적 재료가 충분해지자 희귀한 약초들을 용액에 섞고 연금술 기술로 공식 완성에 들어갔지.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해독제가 탄생했고 상쾌한 향기와 신비로운 희미한 빛을 뿜어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끝냈지만 그는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협력자를 고를 기준을 고민하던 중 마법의 도움으로 길에서 상인을 발견했어. 그는 영리하고 민첩한 분위기를 풍겨 키하루가 계획한 일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다가가 그를 구석으로 유도해 교섭을 시작했지. 키하루가 도시를 뒤흔드는 전염병 치료약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자 상인은 이 귀중한 약품에 대한 호기심과 이익 욕구를 숨기지 못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약간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 눈빛에 의심이 스며 있었고 키하루가 한 말이 완전히 믿기지 않는 듯했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두 사람이 매우 피곤해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어. 그게 바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명백한 증거라고. 놓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효과를 확인해보라고 도전했지. 그 도전에 상인은 곁에 있던 부하에게 먼저 시험해보라고 결정했어. 약을 마신 지 얼마 안 돼 부하는 눈에 띄게 변했어. 오랜 기침은 사라지고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며 몸도 피곤함이 풀린 상태가 됐지.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보고 상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직접 약을 한 병 마셨어. 약이 몸에 스며들자마자 편안함이 확 느껴지고 불편한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어. 이 놀라운 즉효성에 그는 바로 협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키하루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기에 권한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비했어. 나는 약제만 공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어. 절대 레시피는 알려주지 않고 약 판매의 이익은 무조건 반씩 나누기로 했지. 시장에서 약값이 엄청 오를 걸 알거든. 계약을 확실히 하면서 키하루는 상인이 약속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공급을 중단한다고 경고했어. 통보도 없이 말이지. 해독제 이익 문제를 마친 뒤 키하루는 복수 계획을 굳히기 위해 다음 행동을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는 믿음직한 동료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단순히 보호뿐 아니라 다가올 위험한 임무도 함께할. 결심을 내린 그는 노예 상점으로 가서 적합한 전사를 찾기로 했어. 들어서자마자 키하루는 음울한 분위기가 온 가게를 뒤덮고 있음을 느꼈어. 쇠창살 안에 갇힌 노예들의 약한 속삭임과 절망 어린 눈빛이 공간을 무겁게 만들었지. 그는 한 바퀴 돌며 갇힌 이들을 자세히 살폈어. 대부분은 약해져 있었고 오염된 물 때문에 몸이 지쳐 있었어. 그중 누구도 키하루의 관심을 끌거나 잠재력을 느끼게 하진 못했어. 그러다 가게 한 구석 어두운 곳에서 그는 한 젊은 얼음, 늑대족 소녀의 시선에 멈췄어. 눈부신 은빛 머리카락, 뾰족한 늑대인간 특유의 귀, 보석 같은 푸른 눈동자가 키하루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지. 쇠사슬에 꽉 묶여 몸이 약해진 상태임에도 그녀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 그녀가 다가오는 걸 눈치채자마자 남은 힘을 다해 돌진하며 즉각 반응했지. 사슬을 벗어날 순 없었지만 그녀의 격렬한 행동과 증오로 가득 찬 눈빛에 키하루는 미소를 지었어. 그 눈동쟁 고통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모든 증오를 불태우려는 듯한 불꽃 같은 원한이 타오르고 있었지.
키하루는 그녀와 앞에 멈춰서서 그 눈을 깊이 바라보며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를 느꼈어.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건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점이 정말 대단했어. 게다가 그녀가 마음속 깊이 간절한 분노를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기회가 오면 반드시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망설임 없이 키하루는 가게 주인 앞에서 그녀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선언했어. 이 아이가 내 선택이다.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이 스쳤어. 저 원한이 폭발해 적을 쓰러뜨릴 때 그녀의 표정은 어떨까? 분명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거야. 그들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부터 키하루는 이 소녀, 나중에 세츠나라 부를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걸 알았어. 세츠나는 얼음 늑대족 출신으로 평화로운 마을에서 살았지만 인간들의 잔혹한 습격으로 모든 게 박살났지. 침략자들은 고향을 빼앗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녀를 노예로 만들어 어둠과 사슬 속에 가둬버렸어. 몇 달간 고통을 견딘 끝에 그녀는 노예 상점에 넘겨졌고 그곳에서 키하루가 나타나 운명이 바뀌었지. 세츠나를 사들인 키하루는 그녀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줬어. 키하루와 함께한 첫날 세츠나는 몸속 독소의 영향으로 여전히 힘이 많이 빠져 있었어. 자력으로 약을 마시기 힘들 정도로 약했지. 그래서 키하루는 직접 약을 입으로 넘기는 방법을 써야만 했어.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몸은 서서히 정화되고 호흡도 차츰 안정됐어.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세츠나는 본능적으로 키하루의 얼굴을 세게 때렸어. 분노에 가득 찬 그녀의 눈빛이 키하루를 꽉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넌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긴장된 상황에 키하루와 항상 함께하던 프레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어. 그녀는 세츠나에게 키하루가 독소에서 구하려 한 것뿐이며 무례한 행동은 없었다고 안심시켰지. 그 말을 들은 세츠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독소가 완전히 사라진 걸 분명히 느꼈어. 키하루의 선의를 이해했지만 세츠나 마음 한켠엔 여전히 평온함이 없었어. 곧바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몇 초 뒤 차가운 눈빛이 굳은 결의로 번쩍였지. 내가 네 목숨을 비쳤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내 얼음 늑대족 동료들은 아직 고통받고 있어. 복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참지 못한 세츠나는 남은 힘을 다해 키하루에게 돌진했어. 하지만 두 사람의 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녀의 모든 시도는 헛수고였지. 최선을 다했지만 키하루에게 쉽게 제압당했어. 압도적인 힘과 완벽한 컨트롤로 키하루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녀를 제압했어. 무력함과 분노가 가득한 세츠나의 눈앞에서 그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했지. 그녀가 더 이상 몸부림칠 수 없게 되자 키하루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 힘으론 내 족속을 구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다.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빛을 보고 키하루는 말을 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엄격함과 함께 약간의 동정을 담고 있었지. 진짜 원하는 걸 이루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한계를 넘으려면 아무나 용기 내서 시도하지 못할 방식을 받아들여야 해. 세츠나는 고개를 들어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 키하루는 자신의 몸이 독보적인 재생력과 회복력을 지니고 있어 그 에너지를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 세츠나가 한계를 깨고 잠재력을 각성할 수 있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 방법은 뭔가 이상하고 믿기 어려웠어. 세츠나는 키하루의 체액을 직접 흡수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키하루의 제안에 세츠나는 충격을 받았어. 그녀 머릿속에선 상반된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 한편으론 이 방법이 너무 말도 안 되고 모욕적이라 느꼈고 다른 한편으론 부족을 지키고 싶은 열망이 그녀를 밀어붙였어. 키하루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내면을 꿰뚫는 듯 했어. 그가 부드럽게 말을 덧붙였어. 결정은 내 몫이다. 만약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해. 내 부족이 너를 필요로 해. 이 길만이 내 운명을 바꿀 만큼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세츠나는 가슴이 저려왔어. 폐허가 된 마을과 끊임없이 억압받는 동족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지.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 눈빛이 망설임에서 결의로 바뀌었지. 하겠어, 세츠나가 말했어. 목소리는 쉰 듯 했지만 의지는 가득했어. 대가가 얼마든 상관없어. 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지금 가진 모든 걸 내게 줘. 키하루가 가볍게 미소 지었어. 그건 비꼬는 미소가 아니라 세츠나의 강한 결의에 대한 만족감이었어. 그는 이 순간부터 이 소녀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음을 알았지. 결단을 내린 세츠나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녀는 키하루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와 빅랑 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라 믿었어. 키하루 세츠나.
그리고 프레이 3명은 빅랑 부족의 마을로 향했어. 한때 평화로운 고향이었지만 지금은 폐허와 슬픔만이 남아있었지. 이곳 공기는 무거웠고 파괴의 흔적이 뚜렷했어. 가는 길에 그들은 마을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사냥하고 학살하는 병사 무리를 발견했어. 포효와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냈지. 세츠나의 눈에 극도의 분노가 번뜩였어.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동족들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몸 전체가 폭발할 것만 같았어. 세츠나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한 손이 그녀를 붙잡았어. 그건 키하루였어. 그의 눈빛은 차갑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지. 그는 세츠나에게 모든 게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경고했어. 키하루의 관찰에 따르면 이건 마지막 남은 빅랑 전사들을 덫에 빠뜨려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함정이었어. 세츠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고통에 찬 눈으로 동족을 바라보면서도 키하루의 충고를 굳게 붙잡았어. 키하루는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렸어. 병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길 기다렸지. 왕궁 병사들과 빅랑족 전사들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졌을 때 키하루는 바로 이 순간이 행동할 최적의 타이밍임을 깨달았어. 망설임 없이 그는 전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위풍당당한 기운을 뿜어냈어. 카야루의 당당한 모습과 날카로운 검은 즉시 양 진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어. 단호한 선언과 함께 카야루는 자신을 용맹한 검사라 소개했고 많은 병사들이 그 앞에서 긴장했지. 곧바로 그는 전투에 돌입해 이전에 복사해낸 검성의 초월 검수를 뽐냈어. 모든 배기는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마치 적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듯 했지. 전장 위에서 적 병사들은 카야루의 압도적인 힘 앞에 약한 허수아비처럼 보였어. 그는 바람처럼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피하면서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지. 적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아무도 그의 징역을 막지 못했어.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프레이는 마법을 계속 사용해 전장에서 자신의 힘을 키웠어. 기억은 지워졌지만 마법사라는 본질은 감출 수 없었지. 강력하고 정확한 마법 공격이 전황을 확 바꿔놓았어. 한편 세츠나는 자신의 종족을 학살한 원수들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명확한 목표로 전장에 뛰어들었어. 그녀의 눈앞에 적들이 보였고 분노가 격렬한 분노로 폭발했지. 이때 전장은 무자비한 학살터가 되었어. 세츠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치명타 같고 공격 하나하나가 잃은 가족을 위한 복수의 맹세였어. 피비린내가 끊임없이 흘렀고 죽음의 냄새가 공간을 짙게 뒤덮었어. 전투가 끝난 후 고통을 뿌리던 자들은 이제 폐허만 남겼어. 전장은 깨끗하게 정리돼 생명의 흔적이 사라졌지. 완벽한 복수의 증거 성공적인 선전포고였어. 전투 후 카야루는 세츠나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빛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어. 그는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 독을 강화할지 아니면 바이러스를 제거할지 말이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어. 인간이 세츠나 종족을 죽였지만 그녀는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길 원치 않았으니까. 이성대 감정의 싸움 끝에 세츠나는 독을 해제해 위험을 세상에서 없애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녀의 결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 카이하루의 도움과 힘 덕분에 그녀는 죽은 자들을 위한 복수를 할 수 있었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을 느낀 세츠나는 온전히 자신을 그에게 맡겼어. 재생 후 카이하루는 상상도 못할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 치료사 용사로서 큰 힘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매일 플레어와 세츠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그는 편하게 놀고 주변과 관계를 발전시키며 완전한 삶을 살았어. 힘과 친구들의 관심에 둘러싸여 전생의 고통과 외로움은 더 이상 없다는 느낌을 받았지. 일상의 즐거움 외에도 카야루는 영리한 사업가였어. 그는 지혜를 써서 엄청나게 효과적인 해독제를 연구하고 제조했지. 약의 가치를 알아내고 상인들과 거래에 상상 못할 재정적 자유를 얻었어. 하지만 모든 게 항상 평온하지는 않았어. 어느 날 한 상인이 큰 무리를 데리고 와 카야루에게 해독제 제조법을 내놓으라 요구했지. 위협에도 카야루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어. 침착하고 똑똑하게 그는 서두르지 않고 뜻밖의 거래를 제안했지. 해독제 제조법을 팔도해 가격은 그마 500냥으로 정했어. 이 요구에 상인들은 당황했고 카야루와 맞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 겉보기엔 압도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 카야루는 진짜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힘을 지녔으니까. 수많은 부하를 거느린 상인도 카야루의 침착함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지. 거래는 충돌 없이 끝났지만 상인들은 몰랐어.
제조법을 가졌어도 카야루의 몸에서 나오는 항체 없인 진짜 해독제를 만들 수 없다는 걸. 그건 카야루가 교묘히 숨긴 비밀이었어. 게다가 바이러스가 곧 끝나 해독제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 상인들은 손해를 봤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카야루에게 완전히 당한 셈이지. 뛰어난 지능과 계산 능력으로 카야루는 재정적 자유를 지키고 상황을 완벽히 통제했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갑작스런 공격이 닥쳤어. 순간적이고 빠른 일격이 그를 향해 날아왔지. 하지만 카야루는 타고난 민첩성으로 겨우 피했어. 자세히 보니 상대는 바로 검성 카야루가 빅낭족을 지키고 적을 죽였던 그 원한을 품은 자였어. 그 장면은 카야루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지난 전투를 떠올리게 했지. 하지만 검성은 이유를 듣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며 오로지 카야루를 책임자로 몰았어. 프레이와 세츠나가 계속 설명해도 검성은 카야루의 죄를 물고 흔들리지 않았지. 프레이를 때려 눕히는 행동 카야루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 이 불공평함을 마주한 키아루는 자신의 한계가 건드려졌음을 느꼈어. 프레이르가 과거에 하늘의 죄를 지었어도 지금은 그녀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지. 키아루는 누구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손대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성검과 치열한 결투를 벌이기로 결심했어. 만을 사용해 키아루는 성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고 그녀가 정말 강하다는 걸 깨달았지. 몇 번의 교전 후에도 키아루는 우위를 점하지 못했어. 강력한 한 방에 그는 벽 쪽으로 날아가 버렸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순간 키아루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그는 재빨리 성검에게 이상한 물질을 뿌렸고 그녀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지. 얼굴은 붉어지고 귀는 빨개지며 온몸에 힘이 빠졌어. 성검은 몸의 변화를 느끼고 혼란에 빠져 정신을 차리려 자해까지 시도했어. 하지만 키아루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지. 잃을 게 없는 전사의 광기로 키아루는 성검의 얼굴을 공격하며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어. 격렬한 공격은 왕국의 어두운 진실을 드러냈어. 과거 빅낭족 학살 장면이 성검의 눈앞에 뚜렷이 떠올랐지. 그녀는 왕국 지위에 있던 군인들이 저지른 일을 보았어. 잔혹한 행위들과 무고한 자들의 학살. 성검은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지만 믿을 수 없었어. 그 순간 그녀는 깨어났어. 왕국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깨끗하지 않고 자신이 몰랐던 고통의 근원임을 깨달은 거야. 잔혹한 광경을 목격한 성검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자신의 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지. 그녀의 마음은 왕국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을 보며 무너졌어. 머리가 어지럽고 성검은 곧바로 기절해버렸어. 너무 고통스러운 진실을 견딜 힘이 없었거든. 사건이 지나고 성검은 키아루의 침대로 옮겨져 회복했어. 깨어났을 때도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 그녀는 자신이 충성해온 왕국이 이렇게 어두운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성검은 이해하지 못했어. 키아루는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 그녀가 몰랐던 왕국의 어두운 면모를 모두 이야기해줬어. 그녀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자 키아루는 어쩔 수 없이 플레어를 등장시켰지. 플레어는 완벽한 변장으로 공주로 변신해 성검의 의심을 완전히 풀었어. 그녀는 플레어가 들려주는 왕국의 추악한 진실과 성검조차 몰랐던 비밀들에 귀 기울였지. 플레어가 말하길 키아루가 바로 그녀를 구해줬고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시켜준 사람이었대. 결국 성검사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전에 내렸던 결정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 리아도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어. 그녀는 설득당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 그래서 키아루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전에 팔에 난 상처를 치료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기로 결심했어. 그 순간 그녀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달았지. 결국 성검사는 단순히 사과하는 걸 넘어서 키아루를 돕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걸 키아루에게 전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 돌이켜보면 키아루는 정말 엄청난 인물이었어. 그는 그녀 같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깨닫게 했고 정의의 편으로 이끌었으며 심지어 적이었던 사람들조차 자신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지. 이제 성검사는 적이 아니라 키아루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함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됐어. 키아루에게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그를 키워준 양언니 안나가 눈앞에서 세상을 떠난 때였어. 강력한 치유 능력을 모두 써봤지만 안나는 너무 심하게 고문당해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살릴 수 없었어. 키아루가 변신시켜 복수하게 만든 레너드가 키아루 행방을 찾지 못하자 복수심으로 안나를 잔인하게 고문했거든. 그는 분노를 마을 사람들에게 풀기로 결심해 키아루를 유인하려 했어.
그 자리에서 레너드는 키아루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거리를 행진하며 잔혹하고 도발적인 장면을 연출했어. 이걸 본 키아루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 레너드의 계획에 맞서려는 거지. 이를 위해 키아루는 탈영병으로 위장해 레너드와 그의 부하들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접근했어. 한 병사에게 다가가 군대에 복귀하고 싶다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렸지. 그 병사를 이용해 레너드에게 편지를 전달하려 했고 그가 함정에 걸리길 바랐어. 이 과정에서 키아루는 안나가 당한 끔찍한 소식도 듣게 됐어. 그녀가 고문당하고 모욕당했다는 이야기에 키아루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폭발했지. 그가 깊이 사랑했던 언니에 대한 기억들이 그의 분노를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어. 키아루에게 안나는 단순한 양언니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돌봐준 희망이자 절망 속에서 그를 붙잡아준 유일한 끈이었어. 그녀의 존재가 그가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지.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을 때도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의 인간에 대한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키아루를 한계까지 몰아넣었어. 그는 마을과 언니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의 원흉인 레너드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어. 레너드를 독가스가 설치된 방으로 유인한 후 키아루가 모습을 드러내 적과 맞섰지. 레너드는 당황했지만 방역하려 했고 자신의 몸에 독가스가 퍼져 점점 전투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 키아루는 완벽하게 우위를 점해 레너드가 방역할 틈을 주지 않았어. 그 후 그는 마법으로 레너드의 기억을 들여다봤어. 키아루는 군대가 자신의 마을을 공격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지. 그 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분노하게 만들었어. 불길이 온 마을을 휩쓸고 사람들은 잔혹하게 고문당했어.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안나가 모욕당한 장면이었지. 키아루에게 순수했던 안나 사랑과 보호의 상징이었던 그녀가 레너드에게 그렇게 더럽혀진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는 단순한 죽음은 레너드에게 너무 쉬운 벌이라고 결심했지. 키아루는 즉시 죽이지 않고 마법으로 레너드를 여자로 변신시켜 굴욕적인 상황에 빠뜨리고 도망칠 길을 차단했어.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강한 남자들을 불러들여 레너드를 몰아붙였고 굴욕과 육체적 고통으로 적의 의지를 완전히 꺾었지. 복수를 끝낸 후 키아루는 즉시 안나를 찾으러 달렸어. 아직 희망이 있을 거라 믿으며. 하지만 도착했을 때 잔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지. 수년간 자신을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안나는 침대에 누워 생명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 그 장면에 키아루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안나가 그를 바라본 순간 짧게나마 눈빛 속에 두 사람 사이 깊은 사랑이 반짝였어. 안나는 남은 힘을 짜내 동생처럼 아낀 그 소년,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던 아이를 바라봤지. 키아루는 언니 곁으로 달려가며 자신이 가진 치유 마법이 기적을 일으켜 안나를 죽음에서 되살릴 수 있길 바랐어. 하지만 아무리 강한 마법이라도 이번엔 소용없었어. 키아루의 마음속에 무거운 고통이 거대한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지. 그는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이 나라 전체에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어. 안나의 죽음 배후에는 직접 범죄를 저지른 자들뿐 아니라 왕국의 둘째 공주논이 잔혹하고 음흉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어. 노는 키아루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심지어 그들을 투기장에 내몰아 죽음에 네모는 잔인한 계획을 지휘했지. 노는 복수뿐 아니라 이 고통을 이용해 키아루를 끌어내고 자신만의 악독한 게임의 말로 만들려고 했어. 논이 만든 투기장은 공정한 싸움터가 아니라 잔인한 함정이었어. 투기장 한가운데 묶인 마을 사람들, 주변은 강력한 결계로 둘러싸여 있었지. 누구든 들어오는 순간 체력과 마력이 전부 빠져나가서 방역이나 자기 방어조차 불가능해져 버려. 이 결계는 가차없이 침입자의 모든 힘을 빼앗아 그들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생사를 건 싸움에서 무력하게 만들어버리지. 노는 치밀하게 계산해 이 투기장을 감옥처럼 만들어서 감히 도전하는 자에게 탈출구를 허락하지 않았어. 이게 죽음의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키아루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 키아루는 논의 진짜 목적이 단순히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 치명적인 함정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거란 걸 이해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키아루는 무고한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어. 이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의 상징이었으니까 키아루에게 그들을 구하는 건 의리만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이었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자신과 안나의 복수를 위해서는 적과 맞서 이 죽음의 함정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키아루는 아픔과 원한 그리고 강한 결의를 안고 투기장으로 발을 내딛었어. 결계로 인해 자신의 힘이 약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잘 알았지.
그에게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는 건 더 큰 사명의 일부였어. 남은 힘으로라도 이 녀석들을 쓰러뜨려야 해. 수가 많고 날카로운 놈들이지만 키아루 눈엔 아무것도 아니야. 상황이 불리해지자 병사들은 망설임 없이 마을 사람들을 방패 삼아 키아루를 위협하며 길을 막으려 했어.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키아루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 차갑게 빛나는 눈빛에는 불꽃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 그 와중에 마을 사람들은 운이 없었어. 하나둘씩 병사들의 잔혹함에 쓰러져 갔거든. 잃어가는 생명들은 키아루 마음속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어. 그 장면이 키아루를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미쳐 날뛰게 만들었지. 무고한 영혼들이 천국에서 안식을 얻도록 키아루는 여기 있는 모든 적을 남김없이 베어버리기로 결심했어. 병사들은 키아루 눈빛 속에 번뜩이는 살기를 감지하고 다시 한번 협박을 시도했어. 더 저항하면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희생될 거라며 경고했지. 하지만 키아루는 그런 말에 흔들리는 성격이 아니었어. 무고한 사람들이 쓰러진 건 오히려 이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반드시 벌받아야 한다는 걸 더욱 확신시켜 줬으니까. 키아루는 자비로운 영웅 따위가 아니야. 그는 구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복수를 위해 싸우고 적들이 자신의 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키아루가 계속 전진하자 병사대장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 그는 키아루가 위협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줄 몰랐던 거지. 겁에 질린 그는 미리 준비해둔 특수 결계를 발동시켰어. 이 결계는 안에 들어오는 자의 마력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능력이 있어 마법사인 키아루 같은 상대를 상대하기에 완벽한 도구야. 병사들은 교활하게 웃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지. 하지만 키아루는 아무 준비 없이 전투에 뛰어드는 그런 녀석이 아니야. 그한테 있어 비밀 병기를 가진 적과 맞서는 건 계획의 일부일 뿐이니까. 결계가 발동되자마자 키아루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전혀 영향받지 않는 듯 보였어. 반대로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고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쓰러졌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 알고 보니 키아루는 전에 몰래 특별한 보석을 만들어 결계의 작동 조건을 바꿔놨던 거야. 원래 마력을 무효화하는 결계가 이제는 이 보석을 가진 자를 멸하는 도구가 된 거지. 게다가 적에게 더 큰 타격을 주려고 결계의 공격 효과가 2배로 강화돼서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방역 기회조차 주지 않아. 그 순간 키아루는 냉정하게 적의 모든 행동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봤어. 그는 천천히 마을 사람들 쪽으로 걸어갔고 구출하려는 의지를 보였지. 하지만 사람들의 몸에 닿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바로 감지했어. 숨결은 가냘프고 곧 끊어질 듯했고 눈빛은 텅 비었으며 피부는 창백해서 이미 독에 중독된 상태였던 거야. 이 냉혹한 현실은 키아루의 가슴에 차가운 칼날처럼 꽂혔어. 병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살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냥 미끼로 이용해서 키아루의 징역을 잠시 늦추려 한 거지.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솟구치며 키아루의 눈동자는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빛났어. 적이 마을 사람들에게 숨구멍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면 키아루도 그들을 용서할 이유가 없었어. 그때 하늘에 거대한 영상이 나타나 전장을 흐릿하게 뒤덮었어. 그게 바로 키아루의 지시에 따라 나타난 프레였어. 모두 앞에 선명히 보였지. 프레의 거대한 영상이 나타나자 그녀는 군중 앞에서 왕국의 부패를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어. 그녀의 말은 강렬하고 명확해서 병사들과 목격자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 하지만 모두가 프레 공주가 진짜라고 믿는 건 아니었어. 일부는 그저 사람들을 속이려는 연극일 뿐이라고 의심했지. 그 의심 앞에서 프레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어. 그녀는 세계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최상급 6등급 마법인 복잡한 마법진을 펼치기 시작했어. 화려한 빗줄기가 마법진에서 퍼져나와 전장을 가득 채우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지. 강력한 기운이 공간을 찢어놓을 듯 퍼져나가 겁 많은 자들은 무릎 꿇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 이제 누구도 그녀가 진짜 프레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았어. 그녀는 이 퍼포먼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증명했고 동시에 키아루에게 억울하게 씌워진 죄목들을 모두 벗겨냈지. 이 행동은 키아루의 명예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어두운 왕국에 맞선 반란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어. 프레의 말과 힘은 목격자들의 마음속에 반항의 불꽃을 일으켰고 그들은 해방된 자처럼 불타오르며 전투에 돌입했어. 극적인 쇼가 끝난 후 키아루는 무거운 눈빛으로 폐허가 된 마을로 돌아왔어. 수많은 시체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숨을 겨우 쉬는 한 소년을 발견했고 그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 소년을 바라보며 키아루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 그 한 생명은 단순히 구해낸 게 아니라 이 잔혹한 세상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존재였어.
그 소녀는 키하루가 겪었던 모든 것 상실과 고통 불타는 증오를 대표하는 존재였지. 그 아이가 과거 키하루가 거래했던 상인의 친척임을 알아차렸을 때 미래에 벌어질 일을 명확히 이해했어.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와서 풀 수 없는 원한을 안고 올지도 몰라. 그 소년에게 키하루는 적일 뿐 자기 고향과 가족을 멸망시킨 악당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키하루는 변명이나 설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에겐 증오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증오가 고통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믿었으니까. 키하루는 그걸 몸소 겪어봤거든. 모든 상실과 배신 뒤에서 인생을 망친 자들에 대한 분노가 길잡이 불꽃이 되어 그를 일어서게 하고 운명에 맞서 싸우게 했던 거야. 사람은 고통 속에서 목표를 찾을 때 진정으로 강해지는 법이지. 키하루는 굳은 결의로 생각했어. 소년의 증오를 막지 않을 거라고. 그게 그를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 마치 자신이 걸어온 길처럼 키하루는 길가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 음식 냄새가 가득한 좁은 공간이었지. 오늘은 간단한 식사로 휴식할 생각뿐이었는데 곧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할 줄은 몰랐어. 자리에 앉자마자 우연히 한 마른 체구의 그림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 검은 후드로 몸을 꽁꽁 감싸고 긴 머리를 천으로 가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반짝이는 눈동자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 처음엔 별 관심 없었는데 눈길이 오래 머무르자 갑자기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어. 그 모습, 그 눈빛, 전생의 마왕, 아니야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 직접 쓰러뜨린 그 존재 말야.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키하루는 믿기 어려웠어. 네가 아는 마왕은 원래 엄청 무섭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야. 지금 눈앞에 있는 약해 보이는 소녀랑은 완전히 달라. 키하루는 침착하려 애쓰며 더 자세히 관찰했다. 외모는 더 젊고 머리색도 좀 옅어진 것 같지만 그녀 몸 안에 끓어오르는 마력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 키하루는 바로 깨달았다. 그녀가 바로 4년 후 마왕 후보라는 걸. 그녀가 가진 엄청난 마력은 마족 전체를 통합하는 최강의 존재 중 하나가 될 거란 걸. 키하루는 살짝 찡그렸다.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라 이게 운명이 꾸민 게임의 일부가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행동은 키하루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키하루는 가만히 앉아 못 본 척했지만 속으론 조용히 물었다. 얘는 여기 왜 온 걸까? 무슨 목적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기 운명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식당은 점점 손님들로 꽉 찼다. 테이블이 부족해 여러 손님들이 함께 앉아야 했다. 북적이는 여관 안에는 마왕에 대한 수군거림이 가득했다. 뚱뚱하고 허세 가득한 얼굴에 한 마무리 말문을 열었다. 난 마왕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생각해보면 마왕은 분명 크고 근육질의 무시무시한 존재일 거야. 이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리며 마족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과장된 상상을 키웠다. 키하루는 조용히 테이블 옆에 앉아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눈빛에 장난기가 번뜩였다.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장난 섞인 말을 던졌다. 어쩌면 마왕은 작고 귀엽고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이쁜 여자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옆에 앉은 여자애를 가리켰다. 주변 사람들은 차츰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다른 마물 하나가 깡마른 몸에 도전적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 애가 마왕이면 난 한 손으로도 이길 수 있어. 사람들 웃음이 더 커지며 오늘 하루 최고의 농담인 것처럼 들렸다. 뚱뚱한 마물도 배를 흔들며 깔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나도 마왕 자격이 있겠네. 키하루가 말한 여자애는 살짝 찡그렸고 깜짝 놀란 눈빛이 스쳤지만 이내 가벼운 미소로 감췄다. 아저씨 술 좀 많이 마셨네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인간이 마족 세계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마왕 후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비밀이었는데 왜 이 남자는 태연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 키하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술을 계속 마셨다. 아냐 그냥 전에 알던 누군가랑 너무 닮아서 한 말일 뿐이야. 반쯤 농담처럼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지만 곧 생각을 떨쳐내며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냥 평범한 악마일 뿐이라고 모두에게 말했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다가오는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 도시 전체가 분노로 끓어오르며 흑멸족에 속한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쫓아내고 있어. 현 마왕이 내린 엄격한 현상금 명령이 발표되어 이 종족을 무자비하게 전멸시키라는 내용이지. 보상금의 달콤한 약속에 자극받은 시민들은 망설임 없이 목숨을 걸고 사냥에 뛰어들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흑멸족 소녀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날카로운 시선과 어둠 속에 숨겨진 음모에 사로잡혀 있지. 식사를 마친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다정한 눈빛으로 키하루를 바라보며 뜻밖의 식사에 감사를 표했어. 키하루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아직 멀리 가지도 못했어. 가게 밖 공기는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으로 찢어졌어. 빛이 번쩍이며 주변 공간 전체를 붉게 물들였지. 예기치 못한 공격이 그녀를 향해 직격했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그녀의 생명을 즉시 끊으려는 듯했어. 그 순간 프레이와 세츠나가 달려와 막아내며 온 힘을 다해 거친 마법 파도와 맞섰어. 이 놀라운 침착함에 키하루는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지. 그는 천천히 걸어가며 소녀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 방금 전의 마법 공격은 우연이 아니었어. 이런 함정을 발동시키려면 최소 1시간이 걸려. 그녀의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감시당한 것 같아. 분명히 신중하게 계획된 매복이야. 그가 말했지 차분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하지만 이때 그녀의 숨결이 갑자기 거칠어졌어. 은밀히 체내에 스며든 마취약 때문이었지. 소녀는 간신히 일어서려 애썼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아도 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반짝였어. 하지만 독은 조용히 퍼져 그녀가 오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머리는 흐려지고 팔다리는 힘이 빠져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어. 마치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반대편에서는 사냥꾼들이 무기를 쥐고 사나운 눈빛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지. 약한 먹잇감인 그녀가 도망칠 방법은 명백히 없었어. 키하루는 평소처럼 침착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돌진하는 무리들을 훑어보았어. 그는 목소리를 냈어. 내 도움이 필요해.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과는 분명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 거야. 키하루의 말은 강요가 아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담고 있었지.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자부심 가득했던 눈동자에 이제는 연약함이 스며들었어. 부탁해 날 구해줘. 그녀는 속삭였고 목소리는 공기 속에 사라질 듯 했지만 키하루는 분명히 들었어. 사냥꾼들은 키하루의 행동을 알아채자 목표를 바꿔 미친 듯이 돌진했어. 그들의 자신감은 상대의 예상 밖 속도와 힘에 금세 꺾였지. 키하루는 춤추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한 명씩 재빠르게 쓰러뜨렸어. 그 후 그는 그녀를 안고 캄캄한 밤 속으로 사라졌지. 귀찮은 문제들을 해결한 뒤 키하루는 소녀에게 다가가 진지한 목소리로 직시했어.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이브리스. 숨길 필요 없어. 너는 흑멸족의 후계자이자 미래 마왕 후보야. 이브리스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얼어붙었지. 키하루의 말은 사실을 넘어서 그녀의 예상마저 뛰어넘었어. 네오네오는 누구야? 그녀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더듬거리며 물었어. 나는 키하루 회복 용사야. 놀라지 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는 미소를 띠며 신비로우면서도 상대를 안심시키는 표정을 지었어. 만약 협력한다면 네가 마왕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울게. 하지만 물론 모든 일에는 조건이 있어. 이브리스는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렸어. 조건이 뭐야? 그녀는 신중한 눈빛으로 물었지. 간단해. 키하루가 대답하며 차가운 빛이 반짝였어. 나는 현 마왕의 심장을 원해. 그게 네가 왕좌에 오르고 최고의 권력을 얻기 위한 대가야. 그 제안이 나오자 방 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 이브리스는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임을 숨기지 못했어. 하룻밤 생각할 시간을 줘. 그녀가 말했지. 표면상 침착했지만 속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웠어. 이브리스는 바로 키하루의 제안에 답하지 않았어. 눈빛의 당황과 망설임이 스쳤지. 키하루는 그녀의 대답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흥미와 약간의 비꼬는 투가 섞인 눈빛을 보냈어.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 이 세상은 살아남기 쉽지 않고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작은 선택 하나도 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나는 키하루와 세츠나와 함께 어제 마족들의 은신처를 쫓아 찾아냈어. 키하루는 한 뿔 달린 괴물을 향해 병을 던졌는데 그 괴물은 단단히 묶여 있었어. 순식간에 멍하던 눈빛이 사납게 변했고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지른 뒤 몸을 꽉 조였던 밧줄을 쉽게 부셔버렸어. 괴물은 무리지어 모여있는 또 다른 뿔 달린 전사 무리 쪽으로 돌진했어. 곧 이어 불공평한 추격전이 벌어졌지. 뿔 달린 전사들은 급히 도망쳤지만 무거운 발걸음으로는 분노한 괴물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 순식간에 괴물은 첫 두 전사를 따라잡았어. 키하루의 약병에서 나온 독이 괴물을 광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어. 한참 비친 듯이 날뛴 후 그 괴물은 땅에 쓰러져 헐떡이며 완전히 움직이지 못했어. 멀리서 키하루는 그 장면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 이렇게 작은 약 한 방울이 엄청난 효과를 내다니 다시 한번 실험해볼 만하군. 바로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다른 황소족 전사 무리가 급히 몰려왔어. 세츠나와 키하루가 함께 달려들어 그 테프지우 무리들을 쓰러뜨렸지. 공격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 적들이 반응도 못했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키하루와 세츠나는 쓰러진 황소족 전사들을 근처 동굴로 끌고 갔어. 세츠나는 재빨리 두꺼운 얼음벽으로 동굴 입구를 봉쇄했지. 차가운 동굴 어둠 속에서 황소족 전사들이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 그들의 머리는 고통과 혼란으로 빙빙 돌았어. 더 이상 버둥거리지 마. 너희들은 절대 도망칠 수 없어. 키하루의 목소리가 차가운 칼날처럼 권위 있게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 황소족 전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어. 약한 한 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우린 너랑 원한 같은 거 없었잖아. 키하루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냉담하지만 위험한 미소를 지었어. 네가 뭘 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해링족 이브스를 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키하루의 말은 그들의 공포에 기름을 부었어.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며 반박하지 못했어. 잠시 고민한 후 키하루는 그들을 즉시 없애지 않기로 결정했어. 대신 2주간의 처벌을 받도록 했지. 이건 남의 가게를 부수는 게 쉽게 용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야. 판결을 들은 황소족들은 분노로 폭발했어. 그들은 그렇게 오래 굶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 하지만 키하루는 눈앞에 놓인 거대한 소고기 더미를 가리키며 태연하게 말했어. 내가 보기엔 저 고기가 너희가 정해진 기간을 버티기엔 충분해. 하지만 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는 냉소 섞인 현실을 강조했어.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서로의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결국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고 그는 동료와 함께 등을 돌려 떠났어. 무거운 분위기를 남긴 채로. 내 걸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호텔로 돌아온 키하루는 공용실에서 이브를 재빨리 만났어.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다음 마왕 자리까지 밀어줄 것을 약속했어.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그의 계획의 일부였어. 이브를 끊임없는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들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이브는 키하루가 자주 보이는 괴상한 행동 때문에 늘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 다음날 아침 키하루와 프레드는 호텔을 떠나 새 지팡이를 사러 가기로 했어. 그들이 고른 마법 도구 가게는 최고의 품질과 정교함으로 유명했지. 하지만 예리한 눈과 독특한 경험을 가진 키하루는 가게 주인이 추천한 지팡이 디자인에 몇 가지 단점이 있음을 바로 알아챘어. 망설임 없이 지팡이를 집어들고 즉시 최적화 마법을 걸어 원래의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무기로 변신시켰지. 그 변화의 광경을 본 가게 주인은 즉시 키하루의 재능을 인정했어. 그는 키하루에게 다른 2개의 지팡이도 개선해달라 제안했고 반 금액을 돌려주며 고급 마법 재료를 선물로 주었어.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갑작스러운 거리 소동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어. 군대 란자의 출현 소식이 퍼지며 공포의 참 비명이 울려 퍼졌거든. 자세히 보니 키하루는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2번째 공주의 모습을 발견했어. 그녀의 모습은 전생에 겪었던 끔찍한 학대를 떠올리게 했지. 공주 옆에는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라 불리는 성스러운 사랑의 기사단이 있었고 각자 무서운 기술을 지녀 정면 대결은 거의 불가능했어. 키하루의 시선은 또 다른 익숙한 존재에게 머물렀어. 금발 단발의 차가운 푸른 눈을 가진 여성이었지. 브레이드 왕국에서 용맹한 검객으로 알려진 그녀는 권위와 정의의 아우라를 풍겼어. 하지만 그 완벽한 외피 뒤엔 변태적이고 잔혹한 본성이 숨겨져 있었지.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사냥해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가하는 병적인 취향을 가졌어. 브레이드에게 잡힌 악당들은 모두 마취약에 걸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고통받았어. 그녀에겐 그게 쾌락이자 왜곡된 본능을 충족시키는 방법이었지. 키하루는 전생에 바로 그 고통의 희생자였어. 오랜 시간 동안 브레이드에게 육체와 정신을 짓밟히며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지. 그 기억들은 키하루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깊게 새겨져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환생 후 얻은 힘은 브레이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도 훨씬 뛰어넘었거든. 그 힘으로 키하루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자신을 억압했던 자들의 부패를 상징하는 존재로 브레이드를 만들려 해. 하지만
방심은 금물 브레이드는 전설의 무기인 성검을 지녔고 뛰어난 힘과 파괴 불가능한 명성을 갖고 있거든. 그녀와 맞서기 위해선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야. 키하루는 깊이 생각하며 모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했어. 브레이드는 아름다운 소녀들을 노리는 성향이 유명해서 그걸 역이용해 함정을 만들 수 있거든. 하지만 플레어를 미끼로 쓰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 브레이드와 플레어 사이의 특별하고 복잡한 관계 때문에 브레이드는 플레어의 진짜 정체를 바로 알아챌 거야. 세츠나나 이브를 선택하면 그들의 안전도 걱정돼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 결국 키하루는 자신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결론 내렸어. 다음날 키하루는 변장 준비를 시작했어. 플레어에게 화장을 부탁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지. 변신 마법으로 평범한 소년에서 매력적인 미소녀로 탈바꿈했어. 반짝이는 눈동자, 매끈한 피부 긴 생머리에 플레어와 세츠나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 두 소녀는 계속 놀리며 키하루의 새 모습이 지금껏 본 누구보다도 매력적이라고 칭찬했지. 장난에도 키하루는 침착하게 다음 계획에 집중했어. 밤이 찾아오자 키하루는 밖으로 나와 북적이는 거리에서 천천히 걸었어. 곧 따라오는 자들의 존재를 감지했지. 한 무리의 깡패가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차가운 경고를 담고 있었어.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약해 보이는 외모와 미모에 불타오른 깡패들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 키하루는 상황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아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 몇 번의 빠른 동작으로 하나씩 손쉽게 제압했지. 깡패들을 처리한 후 키하루는 어둑한 조명 아래 활기차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의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어. 목표는 브레이드에게 접근하는 것. 앉자마자 그녀가 나타났고 날카로운 눈빛이 키하루가 의도적으로 꾸민 아름다움에 즉시 홀렸지. 브레이드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거칠게 작업을 걸었어. 먹잇감이 걸려드는 걸 보고 키하루는 쑥스러운 척 대답하며 고양이와 쥐놀이를 능숙하게 이어갔지. 한참 대화 후 브레이드는 점점 더 빠져드는 듯했어. 그녀는 끊임없이 앞에 있는 소녀를 칭찬하며 소유욕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 대화가 충분히 길어지자 키하루는 일부러 일어나며 수줍은 척 벌써 늦었으니 가야겠다고 말했어. 브레이드는 즉시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시야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았어. 그녀는 재빨리 술잔을 주문해 몰래 수면제를 타서 정성스럽게 키하루 앞에 내밀었지. 예상대로 키하루는 술을 잘 못 마신다며 망설였고 브레이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봤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브레이드는 주저없이 키하루 손에 술잔을 쥐어주며 억지로 다 마시게 했지. 키하루는 약에 취한 척하며 몸이 풀려 그 자리에서 축 늘어졌어. 그 모습을 보자 브레이드는 뿌듯하게 웃으며 키하루를 안고 플레어와 세츠나의 은밀한 감시 속에 가게를 떠났다. 가는 길에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두 사람은 분노에 가득 찬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길을 막고 소리쳤다. 브레이드는 자신의 딸에게 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용감하긴 했지만 노인은 성검과 압도적인 힘을 가진 브레이드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몇 동작 만에 브레이드는 그를 밀쳐냈다. 남자가 다시 달려들려 하자 브레이드는 키하루를 방패로 던져버렸고 키하루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했다. 브레이드는 놀랐지만 그 표정은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성검을 손에 쥔 그녀는 무적의 회복 능력을 믿고 자신만만했다. 키하루는 상대가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미 전투 준비를 마쳤다. 차가운 눈빛으로 브레이드를 응시하며 무기를 꽉 쥐고 몸은 한 방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전투를 시작했다. 브레이드는 성검 덕분에 어떤 공격도 무의미한 무적 회복 능력이 있었다. 방법이 없었다. 브레이드가 너무 강했기에 키하루는 참고 견뎌 그녀가 데려가게 했다. 어둡고 오래된 나무 냄새와 눅눅한 첫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키하루가 깨어났다. 그는 자신이 큰 침대에 꽉 묶여 있고 차가운 금속 수갑에 손발이 묶여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갔다. 브레이드는 그를 여기 데려와 익숙한 변태짓을 하려는 거였다. 화려한 모습으로도 그녀의 왜곡된 본성과 악랄한 흥미는 숨길 수 없었다. 브레이드는 점점 다가오며 본색을 드러냈고 손길을 뻗으며 입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키하루가 사실 남자라는 걸. 모든 게 갑자기 바뀌었다. 브레이드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돌변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에 대한 집착과 증오가 격렬한 광기로 폭발했다. 혼란스러운 순간을 틈타 키하루는 조용히 연금술을 써서 수갑을 푸는 중이었다.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그의 솜씨로 서서히 풀려나갔다.
브레이드가 격분으로 통제력을 잃는 사이 키하루는 신발에 숨겨둔 독침을 들고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빠르게 브레이드를 향해 달려가 그녀 옆구리를 베었다. 독이 즉시 퍼져 상대의 힘을 크게 떨어뜨렸다. 브레이드는 비틀거리며 성검을 잡으려 애썼다. 그게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키하루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브레이드가 자루에 손을 뻗으려 할 때 그는 날카로운 수리검을 던져 그녀 손에 꽂아 고통에 물러서게 했다. 이 방은 이제 키하루의 복수 무대가 되었다. 브레이드가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그는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마법으로 모든 탈출구를 봉쇄했다. 전생에 넌 브레이드에게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 넌 그를 변태와 악의 화신으로 여겼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뒤집혔어. 키하루가 권력을 쥐었고 지금이 바로 브레이드가 자신이 뿌렸던 공포를 맛봐야 할 때야. 다른 방으로 들어서면 잡혀있는 용병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피에 굶주린 상태야. 이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본능에만 따라 움직이는 생물체로 변해버렸어. 그 전에 키하루는 특별한 약을 교묘히 만들어서 그들의 굶주림과 강렬한 욕망을 자극했어.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넌 브레이드를 끌고 와서 그녀가 마주할 현실에 직면하게 했지. 방 안은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 브레이드는 이제 오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눈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 네가 해가 뜰 때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약속대로 네 목숨을 살려줄게. 키하루가 말했어.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정신을 깊게 찔렀지. 정신적 고문을 더하기 위해 넌 변신 마법을 써서 플레어로 변했어. 브레이드가 은근히 호감을 가졌던 그 인물로 말이야.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브레이드는 키하루가 맞서야 했던 가장 무섭고 강력한 적 중 하나였던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녀는 한때 이 악랄한 국가의 수장을 존경했지만 이제 숭배하던 자가 비참한 꼴을 보는 순간 전투 의지를 완전히 잃었어. 그녀의 정신은 산산조각 났고 더 이상 살아갈 동기가 없었어. 곧이어 병사들과 신도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야만적으로 찢어 죽였지. 그건 그녀가 뿌린 고통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이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봉사하던 체계의 희생양이 된 거였어. 멀리서 지켜보던 키하루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지.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어. 브레이드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 찰나였거든.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친 자 중 하나였으니까. 브레이드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니 넌 최종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어. 이제 남은 건 또 다른 적 용병 포병 하나뿐이야. 키하루가 반드시 없애야 할 상대지. 계획을 세우면서 키하루는 자주 가는 시장을 거닐며 정보와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평범한 상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지만 반응할 틈도 없었어. 매의 눈을 가진 자가 뒤에서 나타났어. 키하루가 파괴하려는 잔혹한 왕국에 절대 충성하는 무서운 암살자였지. 그의 갑작스런 출현은 아무리 널 강해도 아직 널 쫓는 위험한 자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했어. 매의 눈은 추적과 암살에 최강의 실력을 가진 자로 키하루가 복수길에서 맞닥뜨린 최대 난관이었어. 단순한 적이 아니라 조용히 나타나는 유령 같은 심각한 위협이었지. 키하루 자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매의 눈의 냉정함과 확고한 결의에 언제든 패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키하루는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게 필수임을 깨달았어. 브렛이 죽은 후 에타의 무기가 원재료가 되었지. 더 이상 낭비할 이유가 없었고 키하루는 이걸로 자신만의 새로운 무기를 만들 기회를 발견했어. 조심스레 무기를 집어들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꼈지. 그 순간 무기 안에 숨겨진 힘이 반응하며 키하루의 의지에 따라 변해갔어. 즉시 그건 더 이상 브렛의 무기가 아니라 키하루만을 위한 유일무이한 무기로 변모했고 진정한 용사의 권력과 복수를 상징했어. 새 무기를 손에 넣은 키하루는 복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깨달았어. 이제 그는 단순한 회복 능력을 가진 생존자가 아니라 용사들과 맞먹는 강력한 전사가 되었어. 정신력도 한층 단단해져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기 위한 길에서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해. 하지만 키하루가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공주논이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어. 인간과 몬스터가 평화롭게 공존하던 나라가 갑자기 아예 목표물이 되어버렸지. 노는 정의 군대를 이끌었어. 아가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뿌리기 위해서였어. 논이 지휘 아래 병사들은 무자비하게 학살을 저질렀고 평화로운 나라를 며칠 만에 핏물바다로 만들었어. 비명과 울음소리가 온 곳에 울려 퍼지고 모든 게 혼돈과 파괴에 휩싸였지. 키하루는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길을 걸을 때마다 논과 아예 군대가 저지른 학살의 흔적이 뚜렷이 보였어. 무고한 시체들이 아무런 자비도 없이 버려진 걸 볼 때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
그리고 이 도시에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불행하게도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지 못했어. 키하루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친구에게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또 한 번 찢겨나갔지. 항상 착하고 이 피비린내에 나는 전쟁과 무관했던 간도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논이 군대에 의해 죽었어. 키하루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겪는 고통과 잃어버린 가족들 모두 한 이름으로 돌아가거든 논. 키하루의 분노는 점점 더 불타올라 모든 관용의 생각을 태워버릴 정도로 거세졌어. 망설임은 이제 끝났어. 고향과 친구들을 잃은 후 키하루는 복수에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는 이 재앙을 일으킨 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처벌할 거야. 학살을 주도한 논이 이제 그의 복수 리스트에서 최우선 목표가 되었지. 키하루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는 이 땅은 그가 겪어온 고난과 피로 얼룩진 길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어. 복수와 정복의 여정에서 키하루가 맞서야 했던 적들 중 예측 불가능하고 악랄한 한 명이 특히 돋보였는데 바로 공주 논이었다. 비록 용사의 신체적 힘은 없지만 논은 뛰어난 지능과 군사 전략 계산 능력 덕분에 매우 무서운 적이었다. 그녀의 잔혹함에는 한계가 없었고 이 때문에 키하루가 그동안 맞서온 누구보다도 위험한 상대가 되었다. 인간과 마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증오를 넘어선 당열의 상징이자 순영한 협력을 통해 번영을 이룬 그곳이 바로 논의 파괴 목표였다. 그녀는 증오와 정치적 야망 때문에 망설임 없이 온갖 이유를 만들어 이 도시를 파괴하려 들었다. 정당한 이유 하나 없었지만 논은 권력욕을 채우고 자신의 지배기를 막는 모든 것을 부수기 위해 어떤 핑계든 만들어 학살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키하루는 인간과 마족이 함께 쌓아올린 평화를 논의 손에 파괴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기회를 포착한 그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논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 키하루는 자신의 힘뿐 아니라 지혜와 시민들의 신뢰도 활용했다. 키하루는 프레이를 즉 첫째 공주 프레이야라는 이름으로 마법 투영을 통해 모든 병사와 시민 앞에 나타나게 했다. 왕국의 정식 후계자인 프레이는 평화 공존의 이상을 선언하며 모두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호소했다. 프레이의 설득력 넘치는 연설은 금세논이 부하 병사들의 충성심을 흔들어 놓았다. 허황된 약속과 협박에 속았던 병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속히 무기를 내려놓고 무의미한 전쟁을 거부했다. 키하루는 이제 논과 직접 맞서 그녀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논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그가 그녀를 처벌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가게 할 수 없었다. 이번엔 교묘한 계획이나 은밀한 음모를 넘어서 키하루는 직접 격렬한 결전을 벌여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잔인하고 교활한 적 논과 맞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분노가 키하루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키하루가 도착했을 때 논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최근 벌어진 모든 변동이 키하루의 지심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가 직접 와서 정면으로 대결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스스로의 안전에 자신감을 가진 논은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권력과 충신들의 보호가 자신의 지위를 보장한다고 믿었다. 키하루가 더 조심해야 했던 건 또 다른 상대 최강 삼용사 중 하나인 매의 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남자는 논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으로도 유명해. 바로 그 눈 덕분에 그는 이전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지금은 키하루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매의 눈 왕국에 대한 헌신과 논에 대한 절대 충성심을 가진 이 전사는 키하루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강적이야. 키하루는 특별한 힘과 예리한 두뇌를 가졌지만 매의 눈과 맞서는 건 이전 적들과는 전혀 다른 난관임을 알고 있어. 키하루와 매의 눈의 전투는 예상보다 훨씬 치열하게 벌어졌어. 노련한 이 전사는 강력한 힘뿐 아니라 키하루가 거의 반응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공격 속도로 엄청난 위협이었지. 경기 내내 매의 눈에 번개 같은 정확한 공격이 키하루의 약점을 계속 노렸고 키하루는 여러 번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며 피를 뿜을 정도로 맞았어. 몸 깊숙이 스며드는 고통이었지만 키하루는 신체기 몸의 기운 덕분에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했어. 즉시 쓰러지지만 않으면 몸의 모든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는 거지. 예전엔 기술을 쓰려면 반드시 상대에게 직접 닿아야 했지만 신체기 덕분에 그 한계가 깨졌어. 더 이상 상대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멀리서 기술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역전할 큰 기회가 열린 거야. 용맹하고 예리한 전사지만
키아루의 새로운 능력 앞에 메이의 눈은 금세 불리한 상황에 빠졌어.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고 키아루가 주도권을 쥐면서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하나인 메이의 눈을 완전히 쓰러뜨렸어. 이제 남은 건 무기와 방어력 없이 무력해진 한때 권력을 쥐었던 논뿐이야. 마침내 전투가 끝났어. 키아루는 논을 기절시키고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기지로 데려갔지. 그는 자신의 힘으로 논의 기억을 지워버렸어. 위험한 적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순종적이고 키아루만을 숭배하는 존재로 바꿔버린 거야. 이제 논은 대적하는 대신 키아루를 사랑하고 복종하며 완전히 그에게 지배당해. 결국 논을 쓰러뜨린 후 키아루는 복수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어. 그를 괴롭혔던 자들이 하나씩 벌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목표는 아직 살아남은 용사포. 하지만 키아루는 그 녀석도 결국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해. 곧 용사포가 직접 키아루에게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 그때가 되면 복수는 완벽하게 끝나겠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키아루는 마치 복수의 정상에 선 기분이었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 자신을 짓밟고 괴롭혔던 적들을 한 걸음씩 넘어섰으니까. 모든 전투와 맞대결은 키아루를 최종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다줬어. 이제 힘과 신기를 손에 넣은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아.